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여 움직임이 불편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고 싶지만 허리 통증으로 인해 주저하게 되시나요? 혹은 계단 몇 칸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는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이가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체온 관리 덕분에 단 한 알의 약도 복용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단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약 30%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많은 만성질환의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은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 36.5도는 정상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35.5도에서 36도 사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건강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한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1도의 체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밥솥 온도가 1도 낮으면 밥이 설익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선자, 81세, 어르신은 30년간 손발이 차가워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니 35.3도였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저는 원래 체질이 이래요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달간 꾸준히 체온을 올리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 후 손발이 따뜻해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양말 없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발을 만져보십시오. 만약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미 저체온 상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족 냉증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하나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발전소의 효율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세포 곳곳에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치 시골집 아궁이의 불씨가 약해지면 방 안 구석구석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각 기관 역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 체온을 1도 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마치 따뜻한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워진 위장에 찬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체온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따뜻한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젊은 세대처럼 찬 시리얼과 차가운 우유로 아침을 시작하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물 있는 음식이 아침 식사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아침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발의 온도를 높이는 데 신경 쓰십시오. 발은 우리 몸의 열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내에서도 양말을 착용하시고 매일 저녁 족욕을 하시면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발바닥은 마치 얼음장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아침 기상이 한결 수월해지며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마치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듯 몸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김민준, 80세, 어르신의 경우 이 방법들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30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대인의 평균 체온이 100년 전보다 약 0.7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름철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절약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1도의 체온 차이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수진, 83세. 어르신은 늘 나는 원래 체력이 약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체온을 측정해보니 35.4도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낮은 체온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터리가 항상 절반만 충전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혹시 잦은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는 폐가 차갑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차고에 방치된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차가워진 폐는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가슴에 5분간 올려놓고 심호흡을 25회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폐가 따뜻해지면서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78세.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0년간 지속된 기침 증상이 2주 만에 호전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과식이 몸을 차갑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는 마치 작은 난로로 넓은 방 전체를 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몸 전체의 체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 중간에 찬물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타고 있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마치 집안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근육 운동만으로도 체온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체온이 약 0.2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지아, 75세. 어르신은 이 운동을 하루 3번 실천한 결과 평생 고질병이었던 어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온 상승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뜻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난색 계열의 색상은 심리적으로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웃으십시오. 1분간 크게 웃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0.1도 상승합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체온 상승제이며 가슴 속에 작은 태양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값비싼 약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예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화단의 꽃들은 활짝 피어납니다. 반면 추운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 몸도 이와 유사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모든 세포가 봄날의 꽃처럼 활기를 되찾습니다. 제 이웃인 최연우, 80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기상 시 허리가 뻣뻣하여 약 30분간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내 몸이 마치 녹슨 철문 같다고 표현하셨죠. 그러나 체온 올리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는 수면 중 체온이 더욱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열 생산을 줄이는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침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배 위에 올려놓고 5번 깊게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침의 찌뿌둥함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체온과 소화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찬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더 많은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신체 부위로 공급될 열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마치 한정된 양의 연탄으로 여러 방을 데우려다 모든 방이 미지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박은영, 77세, 어르신은 매일 점심 식사 후 심한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원인은 점심 식사와 함께 찬 음료와 차가운 과일을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신 후 오후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 침을 한번 삼켜보십시오.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겨울철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체온이 낮으면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 면역세포가 체온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세포는 약 5배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90세대 나이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실 때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무릎에 작은 담요를 덮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옷차림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얇게 입기보다는 특히 허리와 배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와 배는 우리 몸의 난로와 같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전신의 온도가 쉽게 떨어집니다. 이선희, 81세, 어르신은 평생 배를 차게 하면 감기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체온 상승을 통해 실제 질병이 개선된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입니다. 김정수, 81세,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졸음이 쏟아져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코를 골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놀림거리였지만 더 큰 문제는 식후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식사 후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화를 방해하고 췌장을 차갑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식사 중에는 미지근한 물만 마시고 식후에는 생강차를 마시도록 생활 습관을 조정한 결과 놀랍게도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몸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연수, 76세, 어르신은 30년간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약 1도 상승하자 혈압이 138/15 mmHg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이완되고 탄력을 되찾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마치 굳어있던 고무호스가 따뜻해지면 유연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강태준, 85세, 어르신입니다. 5년간 심한 관절통으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온열 관절 운동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비벼 뜨겁게 한 다음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에 5분간 올려놓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2개월 후 강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관절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식용유는 뻑뻑하지만 따뜻해지면 부드럽게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이 나면 왜 피가 맑아진다고 할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혈액 속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제거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찬물보다 세척력이 우수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윤서아, 78세, 어르신은 매년 감기를 5번 이상 앓으셨습니다. 그러나 체온 올리기 습관을 들인 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5배나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체온 상승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지민, 79세, 어르신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온도가 낮아져 발생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뇌 활성화 체조를 알려드렸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깊게 숨쉬기를 1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3개월 후 한 어르신은 전화번호도 외울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체온이 오르니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황금식품과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체온을 올리는 최고의 식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작은 난로와 같습니다. 생강차 한 잔은 몸속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맛이 강하다고 느껴지시면 꿀이나 대추를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배유진, 77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30년간 시달리던 손발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체온이 상승하여 혈액순환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둘째는 계피, 시나몬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겨울철에 계피차를 끓여주시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술 정도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마치 몸속에 전기장판을 깔아 놓은 듯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늘을 몸에 좋은 식품으로 여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들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구워서 매일 한쪽씩만 드셔도 체온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반쪽 정도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김상철, 82세. 어르신은 양파 덕분에 20년간 알아온 비염 증상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카레 가루에 들어있는 강황, 터머릭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해온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작은 술 정도 넣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체온 하락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가운 음료수입니다. 특히 식사 중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즉시 약 40%나 감소시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가마솥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둘째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위장을 차갑게 만듭니다. 과일은 실온에 30분 이상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입니다. 물론 맛있지만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밤에 섭취하면 체온이 더욱 낮아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이 드시고 싶다면 대추나 말린 과일로 대체해 보십시오. 넷째는 차가운 맥주나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좋을 수 있지만 위장과 간을 차갑게 만듭니다. 이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째는 과식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상대적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난로에 한꺼번에 많은 장작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식습관만 바꿔도 체온은 0.5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체온의 중요성과 체온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온열 운동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60년 연구 끝에 개발한 모분 온열 순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손 비비기입니다. 양손을 마주 대고 30초간 빠르게 비벼주세요.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몸에 열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덜골 감싸기입니다. 뜨거워진 손으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온기가 얼굴로 전달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얼굴의 혈관은 뇌로 연결되어 있어 얼굴이 따뜻해지면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목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목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 문지르기입니다. 양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배는 우리 몸의 중심부로 이곳이 따뜻해지면 내장 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마치 집의 보일러실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바닥 치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반대쪽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가볍게 30회 정도 두드려 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 이를 자극하면 전신 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부분 온혈순환 운동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온이 0.5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동현, 84세, 어르신은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항상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체온 올리기의 모든 방법을 종합하여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약 40도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 온혈순환 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때는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오후에 졸음이 올 때는 다시 5분 온혈순환 운동을 해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20분간 조격을 해주세요.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매일 생강, 마늘, 양파와 같은 체온 상승 식품을 꼭 섭취하시고 찬 음식과 음료는 피하십시오. 또한 항상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체온 1도 올리기의 모든 비결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이나 병원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건강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90세대 나이에도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체온 관리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